유경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무튼 4대1 데이트 때부터도 그 DM을 17순자한테도 보냈을까? 17순자한테까지 보냈으면 그건 솔직히 바보짓인데 15현숙한테만 보냈겠지? 유경수님 여기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낯설사기 제작진들이 유경수님을 전혀 보호할 주려고 하지 않던데? 전혀 이 정도면 안 보여줘도 될 만한 거. 예를 들어서 15현숙님하고 주고받은 DM이라던가 뭐 근데 물론 뭐 스스로 무덤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17영숙님 얘기하면서 사진도 나오거든. 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솔로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플러팅들이 오고 가고 그 안에서 그 세계에서 2차 계속 솔로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현실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강렬함을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 5박 6일 동안 거기 딱 박혀가지고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정 욕구도 충족이 되고. 그런데 나와서 사회에서 소개팅을 하면 밋밋하지. 설레지 않을 거고. 흔들다리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느낌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솔로나라 안에서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솔로나라만큼은 안 되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아쉽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 처음에 뭐 언니가 좋아요 했는데 이게 17영숙님이 단점이 있긴 있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 눈치가 아주 빠르진 않다. 17영숙님이 있는 그 세계는 뭐 연구소고 그리고 남자 비율도 높고 뭐 굳이 뭐 돌려서 얘기하고 그 안에 의미를 찾고 그런 뭐 정치적인 거 아니면 어떤 그런 암묵지 이런 거를 굳이 알려고 안 해도 되는 속에서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17영숙님은 이런 나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한 살 이런 게 매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오히려 약간 남자들 세계에서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 세계에서는 한 살 어린 사람이 먼저 나서서 형이라고 부르면 어떠세요라고 하는 거를 조금 예의라고 생각해. 형이라고 불러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예 뭐 형이에요. 한 살이면 친구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숙님은 그런 거에 저 신경을 좀 쓰겠지. 그래서 여자분이 셋이었고, 17영숙님은 정말 유경수가 말 그대로 그 진정성 있고 돌진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본인의 일편단심설? 본인을 선택해줬던 다른 여자들에게 거절부터 달렸다고 15현숙이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군요. 유경수는 15현숙님에게도 DM을 보냈었죠. 17영숙님이 좀 현명한 처신을 한다 하면은 좀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근데 유경수에서 마음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다른 뭐 누가 있겠어. 이제 회를 먹으러 오고 다들 뭐 나오길 잘하는 것 같다. 17영수 뭐 괜찮은 것 같아. 둘이 잘 어울리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방송에서 보여진 모습 방송에서 보이지 않았고 나도 분석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유추되는 이런 단점들 굳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감수해야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이렇게 분명히 변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요소들이다. 라고 이제 조금 더 팩폭을 해드리죠. 그럼 채팅만 하다가 만나면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유경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그렇잖아. 웬만해선 아니 뭐 DM까지야 뭐 할 수 있는데 그 방송에서 보여진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들과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방송 나오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좋은 분들이지만 일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삶의 큰 목적이 돼버린 원래는 아니었지만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이 미궁의 새의 맛을 봐버린 남자 미궁의 새든 여자 미궁의 새든 어쨌건 이 미궁의 새의 맛을 봐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 쉬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7영숙님은 6기 상황에서의 영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벌써 이거 찍을 때만 해도 18기란 말이야. 12기가 흘렀어.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걸 거 아니야. 사람이 2년 동안 낯설 유니버스에 머물면서 얼마나 변했겠어요. 17영수는 굉장히 순수하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17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솔직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잖아.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낯설 유니버스의 매운맛을 못 보고 내가 본 17기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다른 기수를 이제 판단하다 보면 이제 잘못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들어오면서 보고 싶었던 출연자 여자 출연자 있냐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카메라에 대고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대답 안 해. 여기서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능구랭이처럼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돼. 이 사람은 캥기는 게 있구나. 이 사람은
좀 숨기는 게 있구나. 특히나 이제 이성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말을 저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월요 상담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자기의 남자친구를 굉장히 확고하게 믿는, 나는 남자친구 혹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든 확고하게 믿는데 우리가 들었을 땐 도저히 아닌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거, 내가 이 사람을 확고하게 믿고 있을 때 한번 이런 부분을 캐치해 봐야 돼. 이 사람이 대답을 자기도 모르게 회피하는 순간이 있는지, 굳이 그냥 전달해도 될 말을 혹시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거짓이 숨어 있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제 갑자기 6기를 고르셔서 대답 안 해? 이때 정색하고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 말엔 대답 안 해요? 자기를 골라줘서 감동했다고.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 대답 못 듣고 결국 그냥 감동 말이란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일단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살짝 다른 말을 붙이려는 전략이겠죠? 아니면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좋고. 그러니까 시보현수님은 그냥 오 하는데 사전 인터뷰 때도 말을 했군요. 그때 시보현수님도 말했지. 그러면서 이제 물수건 달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넘기고, 17영숙님은 솔직히 20기에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헛똑똑이 특집이니까요. 남자분들은 다 공유했다면서요? 다 공유를 했어. 그럼 영수님은 몇 분이라고 했어요? 15연숙님이 또 집요하게 묻는군요. 15연숙님 없었으면 17영숙님은 더 묻지도 못해. 딴 얘기에 그냥 바로 넘어가. 아직 모를 수 있지. 애매였겠지. 15연숙님 입장에선. 하지만 유경수 입장에서는 아니었다. 왜냐면 유경수님은 6기 출연 이후로 12기까지 DM을 보냈고, 그리고 잠깐 13, 14 쉬고 15기부터 다시 DM을 보내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분은 이제 제가 진실을 말하면 나오기 전에 이제 18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18기를 보면 이제 18기가 꽂히는 거예요. 각 기수별로 한 명씩한테 DM을 보내거나 한 명씩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경수님의 이상형은 새로운 기수의 누군가지.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고요. 그래서 18기를 보니 이제 18기의 분이 18기에서는 현숙님으로 이제 곧 DM을 보내실 거거나 아니면 보내셨겠죠. 항상 새로운 사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 다 계속해서 모든 곳을, 이거는 이제 슈레딩거라기보다는 문어발식 경영, 문어발 경영에 가깝죠. 항상 신사업부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냥 문어발식 확장에 그런 신사업부에 가장 주력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대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유경수님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어쨌건 여기 이제 미궁회사가 계시잖아요. 이제 어쩌면 구옥수님이 유경수님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고, 뭐 친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호님도 유경수님 같다고 오해를 해서 그런 미궁회사라는 별명을 붙인 게 아닌가. 근데 저랑 17영숙님이랑 사전 인터뷰 때 얘기를 해가지고 섭외가 됐었나 봐요. 내가 너 DM 보내줬던 것도 기억 안 나? 약간 살짝 그걸 언급하려는. 지금 약간 15연숙님은 언제 6기인데 언제 6기인데 좀 잘 보여봐. 내가 지금 DM도 보내고 했잖아. 살짝 생색내는 느낌이 있지. 지금 맞아. 그래서 밖에서 보신 분 있어요? 저희 출연자 지금서? 없다고 했어. 근데 바로 걸렸어. 11순위라님도 한번 봤다고 하던데. 약간 유경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순수하기인가? 지금 알고 나를 자꾸 돌려가기를 하는 건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지금 자꾸 실토하게 만드는 건가? 지금 여기 안에서 6명의 여자 중에 3명을 걸쳐놨어, 밖에서. 그래서 15연수님 눈치 살짝 보고요. 여기서 방송이니까 그냥 아니요 하고 넘어가 줄 줄 알았지. 근데 17영숙님은 굉장히 진지하단 말이죠. 순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했다가 또 거짓말인 거 들킬까봐 한두 번 정도로. 그러면 이제 부산에 사는 사람만 봤어야 되는데, 그 스티커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스티커 사진에 보니까 여기 우리 반가운 분들 있죠. 구옥수님, 14옥수님, 그리고 11정숙님 같고 13영숙님인가? 그래서 유경수님은 이 낯설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지금 12기가 흐르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과 좀 관심을 가지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이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인스타 친구예요. 순진한 17영숙님이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됐네. 상황 파악이 안 됐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게 음흉한 무언가가 있다면 인스타에 그렇게 공개하지 않겠지. 유경수님 대단한 분이었네. 17영수님 눈이 살짝 영혼이 살짝 빠져나갈랑 말랑해. 여기서는 지금 서로를 팔로우 중이었고요.
12기 이후면 12기 포함이잖아. 그러면 15기는 15기 현숙님 걸었잖아. 16기 돌싱이잖아. 16기 빠지고 17기는 17기 영숙님, 18기 지금 현숙님 지금 물색하고 있잖아. 지금 딱 골라놨잖아. 그러면 이 정도면 11기 이전에는 10기를 제외하고는 아마 다 최소한 한 명씩은 그 나름의 유경수님이 이렇게 한 명씩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유추할 수 있죠. 12기 이후 인스타 팔로우한 여자 출연자는 2명이다. 12기 이후에 15, 17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 기수별로 지금 한 명씩 아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거죠. 지금 팔로우는 2명인데 거기에 심지어 12기 이후 지금 팔로우는 2명. 그러면 12기 이전에 지금 팔로우는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절실한 거야. 어떻게 보면 영수님은 굉장히 절실하게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방황 중일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기수마다 이제 마음속 1순위를 정해서 이제 DM을 날리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고 지금 12기 이후 2사람이면 12기에 방금 말했던 거 13기 제외하면은 팔로우를 걸 기수가 10, 17, 15밖에 없거든. 그리고 18은 지금 방금 말을 했어. 18 현숙이라고. 지금 18기 이제 시작하자마자 벌써 18 현숙 점찍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 15, 17, 18 아직 18은 안 보냈지만 그래서 15기 현숙님 먼저 팔로우 해주셔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저는 또 현숙님이 마팔 해주신 줄 제가 17기에서 영숙님만 팔로우 했거든요. 이러면서 좋아요도 열심히 눌러주고 근데 뭐 언제 팔로우 했냐.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이었을 거래. 첫 번째, 두 번째 딱 방송되면 이제 그때 한 명 딱 찍는 거야. 그게 이제 유경수님이 6기 이후로 어떤 유경수님 삶의 하나의 뭐 낙이겠죠. 낯솔 새로 시작하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서 이제 딱 점 찍어 놓고 이제 DM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든 일 있을 때 또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이제 이러면서 좀 가까워지고 그래서 어떤 점이 관심이 가서 17기 중에 제일 괜찮아 보였대. 보통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18기 현숙님도 지금 딱 첫 방송 보고 머릿속에 딱 찍어 놓은 거죠. 15형수님은 지금 이제 슬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우셔서 마음에 들었나요? 외모로 화면빨을 잘 받았나 보다고 겸손한 말을 하면서 한잔 하자고 가끔 DM을 보내실 때가 있어서 저한테 관심 있으신가 보다. 15현숙님한테는 특별한 일이겠죠. 근데 17현숙 영숙님한테도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나한테도 호감을 표시하는 줄 알았는데 전 15현숙님 거 너무 재밌게 봐서 되게 좋았어요. 시크했잖아요. 되게 멋지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15현숙님이 조금 공격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짜장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짜장면 좋아해요라고 살짝 유경수님이 지금 삔또가 상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 짜장면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집 있어요 하면서 맛집으로 슬쩍 전환하려고 하죠. 직접 만들면 진짜 맛있겠다 했는데 유경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지금 짜장면 같은 걸 만들자고 하고 있어. 지금 시간이 없어. 바쁜 사람한테 지금 큰일 하시는 분한테 지금 장 보러 갈 시간도 없어. 하지만 제가 출연자한테 DM을 하진 않아요. 진짜 방송 중에도 하는 사람이 참 안 하겠다. 방송 중에도 DM 보내면서 지금 뭘 진짜 굉장히 특별한 DM을 받았네요. 처음 DM을 보낸 거예요 하면 되잖아. 근데 출연자들한테 DM을 보내지 않아요. 12기 이후에 처음 DM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12기 이전에는 보낸다는 얘기잖아. 본인이 한 말은 이게 말이 매칭이 안 되잖아. 본인이 예를 들어서 11기면 근데 본인 6기잖아 지금. 현숙님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됐겠네요. 근데 그 이후로도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약간 힘든 분들에게 뭔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면서 의지를 하는 관계가 되는 뭐 그런 건가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뵈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뭐 근데 서로 호감이 있고 썸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힘내요. 그리고 뭐 노래 너무 좋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분신술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지. 어느 것이 본체인지 모른다. 어쩌면 모두가 다 본체고 모두가 다 분신일지도 모르는 그럴 수 있겠죠. 제작진이 이 카톡을 공개해버린 것도 나는 솔직히 조금 놀라워. 이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실은 이런 영수님의 말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게. 근데 이걸 제작진이 이렇게 다 오픈을 하는 게 나는 솔직히 조금 놀라워요. 그래서 어쨌건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영수님이 아까도 17 영숙님이
약간 불편한 질문들을 하니까 능구렁이처럼 살짝 넘어간 다음에 칭찬하잖아. 감동이에요. 막 최고예요. 여기서도 지금 저렇게 12기 이후로 DM 보낸 적 없어요. 살짝 내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말 했으니까 바로 보고 싶었어요. 뭔가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이렇게 흘려주잖아. 근데 예를 들어 유경수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심쿵한단 말이야. 벌써 심쿵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이성적 사고가 발휘를 못해. 헉, 떨려. 그러면 보고 싶었대. 그래? 나도 보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보고 싶다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쿨하게 드러내도 되잖아. 근데 저거를 좀 애써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게 아쉬운 거지. 고민하다가 나온 계기. 시보연수님이 촬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 그때는 여기 나올 줄 아직 몰랐어요. 또 새벽에 1시 반이 되면 눈을 뜨는 자아인가요? 15호 현숙님에게 DM 보내는 자아는 이제 새벽 1시 반쯤에 깨어나는군요. 이거 그런 거구나. 13 아이덴티티 약간 이런 거구나. 각 아이덴티티가 그 DM 보내는 자아가 따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1시 반이 되었을 때 깨어나는 자아는 이제 15 현숙님한테만 DM을 보낸 거고. 그래서 저는 나간다면 바로 두리님 원픽, 15 현숙님 원픽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유경수 하나 획득했네가 아니야. 이 시절에는 그랬지만 하지만 지금 또 18기가 시작을 해버렸고 눈앞에 이제 새로운 17기의 여성이 있어. 15기를 볼 때는 15 영숙님이 제일 좋았지만 17기를 볼 때는 17 영숙님이 제일 좋았고 지금 18기를 보니까 18 현숙님이 제일 좋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설여지는 거지. 어차피 18현숙이 없거든. 그래서 짜장면을 같이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유경수님도 아마 6기에 나올 때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분명히 어떤 적극성,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약간 여러 번 낯설 세계에 간접적으로 몸을 담으면서 조금 살짝 좀 취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6기 때 혹은 6기를 찍기 전에 영수님과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DM 보내서 그냥 받으면 되지. 파티 가가지고 번호 따면 되는데 이제 소개팅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건 인간관계에 신뢰가 있어야. 물론 유경수님이 신뢰가 있겠지만 그게 이제 없으면 소개팅이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DM이 더 내가 또 고를 수도 있고 또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뭐 내가 원하는 그런 취향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DM은 보내고 그냥 아무도 몰래 만났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되는데 소개팅은 이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그 사람이 걸려있으니까 책임감 없게 만나면 안 되고 책임감이 어느 정도 들잖아요.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 최소한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장에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 지인이 누군가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을 어장에 넣는 건 솔직히 상도에 어긋나지.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소개팅 안 한다고 살짝 조신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 태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봐야 돼. 17 영숙님이 지금 솔직하게라고 말했단 말이야. 여기서도 지금 벌써 질문들 한 두세 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지. 나중에 둘이서 카페 가서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그런 걸 겪었는데도 이걸 못 놓더라고요. 6기 때는 그랬나 보네요. 여지 안 주고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래서 솔로 나라 속의 이 분들의 모습을 100%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만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한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혹은 말할 수 없는 알 것 같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계획이 있는 이런 걸로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분들을 따로 이렇게 만나시려는 그런 분들 중에는 좀 항상 이 사람의 본질을 다시 만나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진정성을 여기서 찾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멋있었던 것 같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게 봤지. 육기현숙님을 되게 좋게 봤던 것 중에 한 분에게 집중하는 모습. 그게 이제 진정성 있게 느껴졌대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호감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봤죠. 실영숙님도 바보가 아닌데 그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야지. 듣는 게 맞지. 이거를 이제 책임지기 위해서 사긴 사는데 나중에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얻어먹을게요. 그리고 뒤에서는 또 수작질이 난무합니다. 핫팩을 건네고요. 핫팩을 또 무릎에 놔주고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봐요. 두 분이 되게 비슷하세요, 성향이. 영수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인간을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실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인데 그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아니면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 되게 미인이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영숙님한테 좀 더 마음이 가긴 한다.
17 영숙님하고 이제 계속 또 마주하다 보면 15 현숙님이 또 새로워 보이니까 그래서 다시 15 현숙님에게 마음이 가고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지금 뭐 얼리 어댑터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죠. 먼저 일어나는 새가 뭐 더 포식자한테 잡아먹을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일단 한 명을 먼저 기수가 시작할 때 한 명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DM을 보내는 거야. 그게 아마 영수님의 전략이지 않겠나. 지금 18현숙님도 바로 딱 선택해놨잖아. 그게 전략이군요. 그게 이제 깨달았네. 지금 이렇게 유경수님처럼 이렇게 다 갖춘 외모, 뭐 직업, 뭐 이렇게 하여튼 다 갖추신 분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하는데 우리도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 응? 빠른 게 좋다기보단 뭔가 특별한 이미지를 줘야 돼. 경쟁자가 없는 거.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이 보낼 때 그 중에서 같이 휩쓸려서 보내는 건 늦어. 이 사람이 나중에 인기가 막 치솟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막 DM 보내는 와중에 막 쓸려서 가는 건 늦어. 차라리 처음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힘들어할 때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막 다 욕하기만 할 때 그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거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어쨌건 DM으로 해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이 정도 전략은 뭐 필요할 수 있겠지. 유경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한 수 배웠습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15연숙님은 한다면 하는 사람 맞죠? 되게 그런 건 확실한 사람이긴 하지. 진짜 노력파야. 봤을 때는 15연숙님은 진짜 노력파야. 그런 것들이 열정이 있어. 근데 이제 조금 유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내일 짜장면 만들어봐. 17순자님도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야. 지금 딱 끌리는 사람이 없거든 지금. 딱 끌리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구를 만나자니 이미 뭐 다들 찜해놓은 것 같고 지금 17기 때는 솔직히 편했지. 그때 나 좋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플러팅하는 사람도 어쨌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때 17 광수님도 17 순자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고독 정식에서 커플 정식으로 17 영수님이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잖아요. 모범생인데 자기 자신은 잘 노는 것처럼 그러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술을 그렇게 마실 때도 자기 잔에 따르고 많이 남은 술을 바꿔버려. 자기가 그러니까 거의 한 병도 채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면 17 영수님은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야. 15 영수는 야 우리 오늘 뭐 술이나 한잔 하고 뭐 수업 들어갈까? 그럼 진짜 술을 마셔. 그게 15 영수. 17 영수는 술이나 한잔 하고 갈까? 그리고 안 마시고 그냥 수업 들어. 그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면이 있는 사람이 입체적인 사람이야. 근데 17 영수는 어느 시점까지는 진짜 그 어떤 틀에 박힌 삶만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 17 영수 좀 깍쟁이야. 17영수 근데 8옥순이랑 티키타카 하는 거 보는데 너무 능수능란한 척. 아니 근데 자신감이 있는 건 사실이야. 말도 잘하더라고요. 여유도 있고. 영자 씨도 참 역대급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뭔가 활약이 너무 없어서 아쉬웠어. 조금 유경수님이 낯을 좀 가리죠. 이제 다만 이제 손가락은 낯을 안 가려. 손가락으로 타타타닥. DM을 보낼 수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서 이제 모두가 오늘은 이제 하루 DM으로 대화해요 하면 이제 가장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텐데.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그래서 원래 약간 장난기 있지 않아요? 네, 저는 친해져야지 좀 장난쳐요.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지금 유경수님은 여기에서 이분들하고 1대1로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직은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이분들하고 1대1 대화를 하고 누군가 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형성되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낯가림이 살짝 있긴 해요. 근데 낯가림이라 그러는데 여긴 장난꾸러기라고 다시 받았어.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장난꾸러기였다고. 인스타에서 하는 거 보면 장난꾸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인스타 세계 속에 그 자아가 따로 있나 봐요. 17 영수가 조금 철이 없어서 그렇지 17 영수 나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그 철이 없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죠. 춤도 추세요? 자꾸 여러모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어. 이렇게 새로운 면을 발견하면 조금 발을 뺄 줄도 알아야 될 텐데 한번 이렇게 꽂히면 방향 전환이 잘 안 돼. 관심이 아예 없어서 저 인스타 팔로우도 했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꽃바구니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18영호님도 슬쩍 영수 꽃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12기나 내려가서 6기를 생각할 수 있었냐. 그래서 감동했다고. 18기가 있는데 굳이 6기를 18기가 있으니까 18기를 고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8현숙님 바로 골랐죠. 또 이번 기수에 다른 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 보니까 또 철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7기 때는 굉장히 철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 당시에 17기에 뭐 광수나 상철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들이었잖아.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17 영숙님은 직진하는 이미지가 멋있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멋있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 외적으로랑 자기 관리까지는 맞아도 그 직진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직진 도로가 여러 갈래로 나 있어. 팔방미인이네. 진정한 팔방미인. 팔방으로 나 있는 직진 도로로 어느 대로 직진할지 몰라. 택시 한 대가 아니라 택시 회사. 한 번에 8대를 출발시킬 수 있는. 영수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근데 물론 자기 관리 한다는 건 다 좋은 거지. 이게 재회 고민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랑 재회하고 싶어. 그 사람 나랑 사귈 때 이렇게 돼줬고요, 저렇게 돼줬고요. 우리 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요. 항상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항상 모든 것을 그때그때 다 해줬던 너무너무 완벽한 그런 이성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없는 걸. 이제 그 사람은 없어. 그 사람은 일단 변했으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100% 아니야. 차라리 다른 어딘가에서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그래도 98% 비슷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영수는 물론 6기의 영수와 지금 영수 둘 다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6기의 영수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지금 6기 영수를 만나면 안 돼. 왜냐면 변했으니까. 100% 변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6기 영수 같은 스타일이 있는지를 찾아야지 그나마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유일하게 12기 영수님 본인이 12기가 아니에요. 12기면 괜찮지. 저 12기 얘기를 언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약간 착시 효과인데 이 다른 사람들은 12기에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여기 15기, 물론 여기 8기가 한 명 있지만 뭐 15기, 13기 막 이러니까 12기 이후 이러면 뭐 안 했구나 이렇게 느낌 드는데 이분 6기입니다. 그전에 누구한테 보냈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제 서로 조심해 주는 거지. 그래서 15, 17. 하필이면 또 둘이랑 데이트를 했고 현숙도 15기 중에 유일하게 17기에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8기 때는 옥수님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 되게 엘레강스하다. 조용하고 분위기 있고 시크하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현숙님만 칭찬한 것 같으니까 두 분 다 되게 시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5현숙님 이 새끼 지금 나만 좋은 얘기 해주나 했다. 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지금 두 분 다라는 말에 지금 15현숙님이 맘상했거든. 웬만했으면 카메라 없었으면 지금 박차고 일어났을 수도 있어. 진짜 자꾸 걸치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래도 좀 다시 밝은 톤으로 모르겠다. 원래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5현숙님은 그래도 유경수를 좀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이제 유경수님이 생각했던 유경수가 아니지. 나에게만 DM을 보내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됐죠. 한 명 한 명씩 돌아가고 이제 인터뷰 때문에 저 항상 버팁니다. 가장 많은 군인들이 읽는 책이 무슨 책인 줄 알아요? 군대 진중문고 필독서 핵심. 근데 물론 잘 못 읽죠.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유혹당하기 쉬운 이성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었겠어. 이제 20살의 군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애들이 막 그걸 보고 나한테 물어봤었어. 그때 이제 후임들은 막 20살이고 나는 좀 나이가 많은 상태 가가지고 저는 27, 막 8, 26에 군대를 갔으니까 나이가 많죠. 걔네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막 이성 고민 같은 거 많이 묻고 막 어디서 맥심에서 본 잡지에서 보고 병장님 진짜 이럽니까?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 중에 그런 게 있었어. 그 이성, 그러니까 유혹하기 쉬운 이성의 조건. 그 중에 그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항상 웃어주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고요. 모든 술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27인가 8에 전역을 했으니까 이걸 보고 그 생각이 갑자기 그 퍼즐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 봤던 그 후임들이.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게 얼핏 생각하면 막 옷을 막 야하게 입거나 막 야한 농담을 던지거나 막 그런 사람이 유혹당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뭐 약간 그 항상 모든 말에 웃어주고 꾸미지 않았어도 모든 술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버티고 있는 약간 그런 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어요? 우리 언니들과의 대화는 순자님도 조금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뭐 유혹당할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겠지.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매력적이고 착하시고 1대1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끝까지 안 했고요. 1시, 2시, 3시, 4시 이런 뿌꾸빵이군요. 그래서 결국 뭐 불러내지 않고요. 끝까지 있는데 나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술자리에서는 간을 봐야지. 누구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뭔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죠.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1대1로 대화를 할 만큼 지금 마음이 딱 가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또 저런 술자리 분위기가 또 좋으니까 저기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을 수 있겠지. 하여튼 유경수님은 그래서 뭔가 15기 현숙님을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았다.
15연숙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걸?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도 자꾸 17영숙님을 또 끌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 얘가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된겠지. 그래서 이제 계속 뭐 15연숙님을 보고요. 17영숙님은 또 이런 표정 개인적으로 되게 안쓰러운데 안 보고 싶은데 항상 출연하시면 이런 표정을 보여주시는군요. 낯솔에 나오는 게 17영숙님에게는 실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래서 뭐 망한 것 같고요. 1대1 대화기가 조금 곤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17영숙님과 단둘이 나가는 장면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지. 일단은 어쨌건 누구를 확정지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 원래 100% 아니면 0%인데 이 저가 저희들이라고 복수형을 구분해야지. 아무리 한국말이 복수 단수를 구분을 잘 안 한다고 해도 복수를 단수를 이렇게 쓰면 어떡해. 저희들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은 원래 100% 아니면 0%인데 이렇게 해야지. 1시 반에 영수랑 뭐 나 오후에 영수랑 같나? 다르면 다른데 이거 복수형으로 써야지.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괜찮으셔서. 보통은 이제 한 기수에 한 명이 괜찮았었는데 이번에는 어쨌건 이게 한 기수는 아니지만 한 프로그램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인 거지. 6기 때도 한 명한테만 꽂혔고 그 뒤로 이제 항상 매 기수마다 이제 한 명한테만 항상 딱 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지금 두 명한테 듣나 봐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너무 힘든 상황. 뭐 아침부터 누가 좋으냐는 질문에 17영숙을 언급은 하긴 했는데 또 15연숙도 괜찮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옳았구나. 그래서 영숙님이 잠깐 인터뷰하러 간 사이에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물어보면서 17순자도 나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지. 나름 큰 각오를 했겠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17순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인기가 많고 인기 투톱이군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약간 만날 만한 사람이 애매하긴 해.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 17기 순자님 되게 의외라서 내일 데이트 괜찮으면 한번 해요. 그러면 그 말도 지금 영수가 했잖아. 내일 되게 괜찮으면 한번 해요. 본인은 다른 사람 선택할 거면서 순자한테는 데이트 한번 해요. 그러면 여자 선택이었으면 나 고르라고? 정말 이게 지금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잖아요. 1시 반이 넘어간 또 새로운 영수가 또 등장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해주면 뭐 거절하진 않고 뭐 두 사람 중에 더 끌리는 거는 18기 영우일 수 있어도 18기 영우한테는 이미 뭐 끝났는데 뭐 저한테 좀 더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는 유경수님이 아까 막판에 그게 셌어요. 이래서 상대가 마음을 표현해주고 나한테 다정하게 대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상대의 마음을 측정하려고 들면 안 돼. 영수님이 나를 훨씬 사랑하는 것 같지. 그런 마음 측정 기준 참 쉽지 않아.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일단 어떤 그런 위화감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게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그냥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지 아는 게 참 쉽지가 않으니까. 물론 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믿고 가야지. 믿고 가서 또 나중에 상처를 받더라도 믿고 가볼 필요는 있는데 그치, 깊은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혹시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 없는지.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어떤 말이든 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죠. 내가 스스로 내 혼자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상대를 예를 들어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줘? 너 진심이야? 하면서 너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거에다 삭습을 해버려. 이거를 안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더 맞춤형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면.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렇게 막 눈을 부라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람 뒤로 갈 때 그 패턴이 읽히거든. 그때 애들 다 컨닝해. 오히려 그냥 앞에서 그냥 대충 있는 것 같다가 하나하나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걔네들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말을 잘 차분하게 듣고 상대를 좀 편안하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본 모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육기 영수님 저도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죠? 뭐 17기 때는 좀 상대 효과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좀 그런 뭐 나쁜 짓까지는 아닌데 살짝 상도에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살짝 있었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는 낯솔사계에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값이랑 그 포인트가 다른 거 이제 그렇게 찾는 거죠. 말보다는 행동이죠. 말보다는 행동이긴 하지. 근데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뭐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얻는 거고 근데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는 행동을 봐야죠. 그래서 내일 데이트를 약속하면서 자리를 뜨고요. 영수 입장에서는 일단 한 명 더 건졌으니까 됐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하고 이제 들어가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게 이제 영숙님이 돌아왔고요. 이때도 17 그 영숙님 너무 안쓰러운 게 여기 있는 거 혼자 다 치우더라고. 물론 순자님이 취해서 뭐 그랬다고 쳐도 이거 그냥 혼자서 그냥 묵묵하게 하죠.
이거 와가지고 걸레질까지 하고 그냥 몸에 뱄어. 이렇게 뭔가 그냥 바지런한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실은. 남녀를 떠나서 뭔가. 근데 이제 보통 저런 사람 중에는 굉장히 통제욕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영숙님은 또 통제욕이 있거나 예민한 사람도 아니잖아. 좀 말을 재밌게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단점은 있어도. 이 뒤에도 그 15 영수님이 아우 뭐 배고프다 하면서 하니까 거기서 뭐 솜씨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가서 김치찌개도 끓여주잖아. 그러니까 맞아, 곰탕도 들고 오고. 그냥 혼자 그냥 치우더라고요. 그냥 저것도 닦는 것까지. 그렇죠. 쌈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배합이 된 거다 보니까 먹을 넣을 게 정 없다 그러면 쌈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간장 좀 넣으면 됩니다. 간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맛을 잡아줘요. 영수님 뒤에서 김치찌개도 끓여요. 유경수는 아직 노선을 못 정했고 17영숙님은 혼자 첫인상 선택을 한 거나 다름없지.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서 다 치우고 나니까 듣는 소리는 직설적으로 말했어. 18개 영우님한테 유경수님한테도 직설적으로 다 말하고. 응? 유경수? 어? 이순이라고 말했어? 근데 이순이도 아니고 2명 중 1명. 응? 이제 영숙님은 잠자리에 들고요. 다음날 딱 3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곰탕을 보는데 그것도 아침 잘 안 먹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도 안 먹으면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먹을게요 해놓고 자고 있었어 결국. 근데 이거 팔옥수님이 저거 사온 거라고 잘못 전달했어. 사온 거 아닌데 사왔다고 생각했나 봐. 뭐 다행히 예상대로 영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유경수처럼 조용한 스타일이 뒷북 잘 치는 것 같아요. 단어를 잘못 쓴 거지 뒷북이 아니라 뒤통수지. 남들이 봤을 때도 약간 어미새처럼 보이는. 근데 이제 실제로 뒤에서 이제 어떤 저런 23 아이덴티티가 그 각자 DM을 보내는 이제 그런 연합군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그 은근히 다정한 약간 그런 캐릭터들로 좀 보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아침에 둘이서 나가는 이유는 지금 보면 여기서 17 영숙님이 가자고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지금 가요 할 때 봐봐요. 여기에서 8옥수님밖에 없지. 중간에 11옥수님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영수님은 이 두 사람은 레이더 바깥인 거야. 그러면 이 전날 1대1로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15현숙님 눈치가 보여서 혹은 그 외에 누군가. 그런데 여기 지금 15현숙님도 없고 17 순자님도 없죠. 그래서 1대1로 나가도 눈치가 안 보여.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왔다고 잘못 알았겠지. 그렇게 카페를 갑니다. 처음에 나를 봤을 때 어땠냐?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계시니까 신기하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만약 영수님이 저한테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데 다른 분을 엄청 알아보고 싶은 분인데 내가 꽃을 들고 왔으니까 혹여나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수가 나와 1대1 대화도 일종의 뭐 거부는 아니지만 하기로 해놓고 하자고 안 한 거니까 영숙님이 하자고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계속 15연숙님 신경 쓰고 또 지나고 보니까 17 순자도 지금 뭔가 좀 발을 걸치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처음 생각으로는 17 영숙님은 서로가 지금 마음이 통한 줄 알았잖아. 그리고 17 영숙님은 또 금사 본인 피셜 금사빠지만 또 굉장히 오래가는 직진하는 또 스타일이라고 본인 피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유경수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 육기의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좀 자신감도 좀 약해졌고 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렇진 않았대. 부담을 느끼진 않았고 그쵸. 우리 영수님은 뭐 그런 걸로 크게 부담 느끼진 않죠. 다들 되게 부러워했고 만약에 같은 육기인데 뭐 광수 이렇게 썼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대. 방어에 먹다가 물어봤는데 날 못 들었어. 대부분 2명 3명이다. 이 대부분도 살짝 좀 비겁한 말인데 이 대부분 이러면 영수님을 좋아하는 우리 영수는 직진하는 진정성 있는 멋진 남자지. 그런데 남자들 대부분 남자들 2명 3명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러면 역시 우리 영수 빼고 다 2-3명이구나. 역시 영수는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정확히. 그럼 영수님도 2분 얘기하셨나요? 저 2분. 그랬는데 딱 그 2명이랑 다대일 데이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웃으면서 그랬으면 완전 대박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쵸 그랬으면 대박인데 근데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이것 좀 드세요. 지금 영수가 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1명이 더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어젯밤에 2명과 지금 머릿속에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눈앞에 영숙을 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그냥 압박스럽게 느껴지는 질문 자체가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 한국말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자, 이것 좀 먹으래.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2명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더 이상 이제 대답을 해주진 않죠. 궁금해도 소용없어. 너무 궁금한가요? 아니, 너무 집요한가요? 궁금해서 저는. 하지만 대답해주지 않아. 영수는 좀 답답할 거야. 뭐 여기서 뭐 서로서로 알아보는 거지 뭘 그렇게 갑자기 why so serious야. 응? 이렇게 하면서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니까 실은 좀 얘기가 너무 진지해져 버리는데 17영숙님이 조금 더 노련한 사람이었으면 여기서는 유쾌하게 그냥 넘어가고 17 여기서 유경수님이 더 편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17영숙님이 워낙 직진이다 보니까 유경수님의 답을 빨리 듣고 싶어. 한편으로는 그 너무 서툰 느낌이죠.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러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커피 다 되면 가면 될 것 같아요. 얘기는 여기까지. 회피기동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드셨어요? 지금 다 먹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자고 지금. 이것도 남았구만 지금. 보릿고개를 지나봤어야 이제 저런 거 아까운 걸 알지. 카페에서 뭔가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약간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저렇게 쪼고 확인하려는 여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쪼고 확인하려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데 캥기는 게 있는데 쪼면 더 싫어하지. 캥기는 입장에서 쪼면은 더 싫지. 그렇게 이제 58화로 넘어갑니다. 지금 영숙님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죠. 15영수님이 이제 뭐 먹자. 그러니까 17영수가 뭐 요리 좀 해줄까? 그랬다가 뭐 설거지 한다 그러니까 삼겹살? 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먹었어요. 근데 영숙님은 이게 끝이에요. 이거 먹어. 그런데 그 장봐온 거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집에 뭐 먹을 거 없나? 그럼 요리를 할까요? 뭐라도 지금? 아 이게 17영숙님의 장점이긴 한데 이게 서로 노력하고 서로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네. 전 해주면 먹죠. 안 해주면 안 먹고 굶어 죽나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매력 어필 삼아서 아니 본인이 지금 배고파서 해달라는 거면서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죠? 15영수님 답지 않게 미안해서 그런가? 이렇게 보조를 한다고 왔는데 딱히 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치찌개 요리하는 여자 좋은데요. 오랜만에 직관하는. 뭐 뭘 보조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양념을 별로 안 할 거면 김치 이거 안에 있는 국물을 다 부어야지. 그래서 가위로 자르는 것도 내 스타일인데 약간 돼지고기를 먼저 굽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돼지고기 듬뿍 들어갔고요. 영숙님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죠. 뭐 너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냐? 근데 다들 너무 좋고 재밌기도 해서 우길 잘한 것도 하고. 영수님은 어떠냐? 저도 영숙님도 만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는. 만약 이 옆에 현숙님 있었다면 옆에 현숙님 있었다면 저도 현숙님이나 영숙님 같은 분들이라고 했겠지? 그 마음에 수많은 목 중에 한 몫을 했군요라고 살짝 가시돋친 멘트를 하고 있긴 하네요. 그럼 요리한 게 어디야 솔직히. 이런 노력은 항상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맛이라는 게 맛이 없는 거지. 저는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과 제빵 이런 거 못해요. 레시피를 따라하지 않으면 괴물이 탄생하는 그런 거 만들지를 못해. 그래서 뭐 김치찌개를 하다가 언제 부대찌개가 될지 몰라요. 저기 뭐 곱창 김치찌개도 있지만 언제 곱창 김치찌개가 될지 몰라. 언제 뭐가 될지 몰라. 나도 몰라. 요리를 시작할 때 뭐였을지. 처음에 이제 고기 볶음을 하다가 결과물은 고기 카레가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그래도 맛있다고. 그때도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주변에 계속 머문다는 느낌을 받았던 확신은 아니지만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옆에 15연숙님이 없었죠. 11순자랑 뭐 8옥수님 정도 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17순자가 있긴 있었네. 17순자님이 있는데도 17영숙님을 챙기는 거면 15연숙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속에는 15연숙과 17영숙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해장은 라면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데워줄 낮술 데이트는 누구일까? 그래서 낮술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요. 네, 여기서 유경수님이 다 제가 사려고 했는데 영숙님이 몰래 다 낸 거예요. 이러면서 몰래 내가지고 꼭 밥을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순자님은 짜장면이 됐고요. 1대1 대화를 못 해본 15연수 그리고 20만원치 회를 산 영숙님. 그렇게 이제 오자마자 이제 눈 털어주기 바쁜 17영숙님. 저런 거를 보고 이제 감사할 줄 알고 이제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참. 그치, 그걸 또 신나가지고 버스 택시에서 떠벌린. 자기가 불리한 얘기가 아니면 모든 얘기를 다 떠벌리고 다니는. 왜 이렇게 힘들죠? 그치, 힘들지. 맘보다는 힘들게 돼버렸지. 님도 이제 의욕이 없고. 그래서 뭐 17순자님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고
그렇게 고독정식 3명이 되면서 유경수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안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와줘서 다행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경수님이 머리가 복잡하다? 이게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보여요. 막 영숙님이 너무 좋아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갈등을 했고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데이트권을 쓴 느낌이죠. 여기 선택한 남자분들은 지금 원픽하게 간 거예요? 11기 영식님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원픽한테 간 건 아니에요. 이실직고. 그러면서 18영호님이 갑자기 팔옥수님 알아본다고 해서 본인도 아니면서 대화도 안 해봤는데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한다? 17영숙님은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썼겠지. 뭐 그럴 수 있죠 했지만 지금 자기도 1순위가 아니니까 다른 데 탈까 고민을 끝까지 했었고 17영숙님 짜장면이 슬슬 비벼지고 있는 느낌이죠. 남자 선택이 또 있을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15기 현숙님도 거의 대화를 안 해보고 17순자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살짝 15기 현숙님에게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 사람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그 사람 이름부터 뱉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경수님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는 걸 좀 숨기고 싶을 거 아니야. 계속 그거를 표현을 안 하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너랑 얘기도 많이 했는데 난 지금 다른 사람이랑 고민 중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복잡해지지. 그렇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